구독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디지털 성폭력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건 중에 하나도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물 사건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전주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나마 저도 토론 패널로 참석해가지고 한 말씀 나눠보기도 했고요. 정말 전 별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하여튼 우리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직접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아니면 보내거나 해서 생기는 범죄 유형입니다. 카메라 촬영이나 합성을 통한 허위 영상물, 그리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성관계 영상 같은 걸 전송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또 스스로 찍게 만들어서 생기는 범죄류, 그러니까 성착취물 범죄라고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도 있고 협박 등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만드는 그런 거죠. 다른 유형으로는 말로 하는 범죄. 온라인 게임 같은 거나 채팅을 하다 보면은 말을 안 좋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찾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성희롱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범죄가 있나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범죄가 제일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로 하는 범죄, 채팅으로 하는 범죄. 그냥 뇌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채팅으로나 말로나 막 쏟아내면 바로 성립을 하는 범죄들. 이런 범죄들은 재판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성착취물 범죄 같은 경우에는 100% 재판으로 오게 되는데 나머지 범죄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상담을 해보면 그 게임상에서 겪은 욕설으로 상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상담으로 많이 그치시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시기도 하고 고민을 하시기도 하는데, 카메라 촬영을 당한 분들은 상담도 필요 없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성착취물 사건도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증거 수집이 쉽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보통 컴퓨터, 핸드폰 아니면 서버에도 다 남아 있잖아요. 바로 캡처를 해도 되니까 다른 범죄에 비해서 증거 수집의 문제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더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익명 게시판인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누군지만 알면 처벌하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해지니까. 채팅 캡처든 음성 녹음 파일이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없으면 어렵죠, 사실. 사람이 증거니까 친구가 들었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관님이 두 사람,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또 증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보통 사람보다는 물건이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불법 카메라 촬영이나 통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바깥을 돌아다니지 말거라, 게임을 하지 말거라, 그런 건 예방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해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 말을 들으시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적인 것 같은데, 다만 성착취물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요건 기술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요즘 기술로도 성착취물 영상이나 사진은 AI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은 ATM 단말기에서 돈을 보낼 때마다 접속을 할 때마다 조심하세요, 어디에서 전화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경고창이 열심히 뜨는데, 위험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면은 저장하기나 전송하기 전에 경고 문구라도 뜨게 대화창이나 그럴 때, 그런 데다가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한 번 더 전송하기 전에, 저장하기 전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라나요? 근데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피해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피해자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믿고 자신의 나체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전송하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는 지금 찍은 이 사진, 영상은 한 번 찍히고 나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협박 같은 걸 당해서 찍게 되는 성착취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범죄의 피해자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 찍게 만드는 사람은 처벌되시는 것 같아요. 범죄를 한 분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크게 반성하시고 피해자분에게 사죄하시고 처벌을 받고 사회에 건강히 복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그런 사진을 찍게 됐다, 그런 경우를 겪게 됐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어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의지할 만한 가까운 어른이 없으면 하다못해 여기 비밀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까운 성폭력 3당 센터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연계를 해드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지나가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처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이 분명히 아닌데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돈 이야기를 꺼내면 보이스피싱, 그렇죠. 모험 이야기를 꺼내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꾸 녹파심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범죄가 생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범죄를 피해를 받게 되더라도 잘 신고하고 대처하시고 건강히 회복하시면 진짜 좋겠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건 맞지만 고작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찾아갈 맛있는 맛집과 앞으로 만날 예쁜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